안녕하세요. 미래를 설계하라 경제 잡화사전 진행의 정혜윤입니다. 오늘은 이라윤, 김정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우리 증시가 또 한 번 새 역사를 썼습니다. 거침없는 상승세 속에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5,500선 고지를 밟았는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간밤 미국 시장의 분위기는 묘했습니다. 1월 고용이 예상보다 훨씬 강하게 나오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은 꺾였고 국채 금리는 튀어 올랐는데요. 하지만 반도체 훈풍이 이러한 매크로 악재를 뒤엎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이 HBM4 양산과 관련해서 자신감을 내비치면서 10% 가까이 폭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온기가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증시에 뜨겁게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18만 전자에 다가섰고 SK하이닉스도 3% 넘게 오르면서 반도체 투톱이 오늘 지수의 상승을 견인해줬습니다. 수급 주체들의 움직임도 활발했는데요. 이 개인이 4조 원 넘게 차익 실현 매물을 쏟아낸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개인 매도 물량을 쓸어 담으면서 쌍끌이 매수로 지수를 상승시켰습니다. 이 악재를 뚫고 열린 5,500시대, 과연 이 반도체의 랠리가 설 연휴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오늘도 시장의 흐름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 소식부터 함께 만나볼 텐데요. 이라윤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오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그러나 낙폭은 크지 않았는데요. 1월 미국 비농업 부문의 신규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고용 호조로 조기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는 우려가 이어지면서 주가 지수는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다우는 0.13%, S&P 500은 0.01%, 나스닥은 0.16% 각각 하락했습니다. 미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은 이달 지난달 비농업 부문 고용이 13만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는 12월 4만 8천 명보다 급증한 것은 물론 다우존스의 예상 5만 명을 크게 상회한 것입니다. 노동시장이 예상외로 강력하다는 것, 각 장 초반에는 미국 경제가 좋다는 평가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장 후반에 접어들면서 조기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는 지적의 나옴에 따라 미 증시는 소폭이지만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전기차는 테슬라가 0.8% 상승했으나 루시드가 7.97% 급락하는 등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반도체주는 엔비디아가 0.78% 상승하는 등 대부분 랠리, 반도체 지수도 2.28%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히트맵 보겠습니다. 왼쪽 상단 빅테크 섹터에 전반적으로 붉은 기온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수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종목별로 상당히 치열한 수급 공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가 0.8% 상승하며 중심을 잡아줬고요. 특히 마이크론 9.94%라는 폭발적인 급등세를 기록하며 섹터 전체 하반 경직성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시총 1위 마이크로소프트가 2.15% 하락했고 오라클과 팔란티어 등 소프트웨어 진영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기술주 전반의 탄력이 억제된 모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다소 무거운 모습인데요. 구글이 2.29% 하락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아마존 역시 부진했습니다. 반면 전통적인 방어주와 가치주 섹터는 초록빛을 물들였습니다. 엑손모빌과 세브론을 필두로 한 에너지 섹터가 2% 안팎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오늘 장은 성장주 내에서도 실적 기대감에 따른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불안한 투심이 에너지와 소비재 같은 경기 방어주로 유입된 하루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가 장악한 위성 인터넷 시장에서 아마존이 본격적인 추격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아마존은 자사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레오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2세대 위성 4,500기의 추가 발사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아마존 레오의 위성은 총 7,700기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선발주자인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와 격차는 여전히 커서 스페이스 X에 이미 9,000기 이상의 위성을 운영 중이며 가입자 수도 900만 명에 이릅니다.
아마존은 이를 따라잡으려고 올해 위성망 구축에 10억 달러를 추가로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차기 대선과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에 대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대응하는 동시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포석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동안 국토의 20%가 러시아에 점령당하고 수백만 명의 피난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시한을 오는 6월로 못 박으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국 빅테크 바이트댄스의 인공지능 영상 생성 모델 C댄스 2.0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과 간단한 프롬프트만으로 자연스러운 동영상 제작이 가능해서인데요. 11일 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AI 영상 생성 모델 C댄스 2.0을 활용한 콘텐츠가 중국 SNS에 속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선 지난해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인 딥시크에 이어 올해는 낮은 이용 장벽의 높은 품질을 보장하는 AI 생성 모델이 등장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바이트댄서의 데이터 무단 학습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트댄스가 전 세계적으로 20억 명에 육박하는 이용자를 보유한 틱톡의 모기업인 만큼 데이터 무단 학습 의혹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으로 종목별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TSMC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만 TSMC에 반도체 관세 면제 쿼터 할당 방안을 추진한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TSMC가 고객사인 아마존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의 쿼터를 배분하면 미국 기업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TSMC가 고객사와 더욱 밀접해지는 동시에 미국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TSMC 수준의 투자 압박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별 뉴스 두 번째, 모더나입니다. 모더나가 미국 FDA로부터 차세대 독감 백신에 대한 승인 심사를 거부당했습니다. 모더나는 FDA가 백신의 안전성이나 효능에 구체적인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라 임상시험 설계를 이유로 심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FDA는 모더나가 임상시험에서 비교 대상으로 삼은 기존 독감 백신이 최상의 표준치료법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은 백신 회의론자로 알려진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 이후 미국 보건당국의 규제 장벽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마지막은 로빈후드입니다. 로빈후드가 아비트럼 기술을 기반으로 자체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인 로빈후드 체인의 공개 테스트넷을 가동하며 실물자산 토큰화 시장 신원점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로빈후드는 토큰화된 실물자산과 디지털 자산을 온체인으로 불러오기 위한 목적으로 아비트럼 기술을 활용한 로빈후드 체인 테스트넷을 출시했습니다. 로빈후드는 해당 체인이 24시간 거래와 원활한 브리징 및 자가 수탁뿐만 아니라 토큰화 자산 플랫폼과 대출 시장 및 무기한 선물 거래소 등 금융 등급의 활용 사례를 위해 설계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마감 상황과 글로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 함께 알아봤습니다. 강력한 고용 지표가 오히려 독이 된 상황인데요. 경제가 튼튼하다는 건 반갑지만 그만큼 금리 인하가 멀어졌다는 실망감이 시장을 짓누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기술주 내에서도 엔비디아와 마이크론은 웃고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울고 있는 등 옥석 가리기가 치열해진 모습인데요. 당분간은 실적과 수급에 따른 종목별 장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뉴스들도 체크해 봐야 되겠죠? 김정은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프로젝트가 있죠. 바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입니다. 정부가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이 초대형 프로젝트에 가장 먼저 응답한 곳이 있었는데요. 바로 우리금융그룹입니다. 업계 최초로 이 매칭 펀드를 조성하며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는데요. 오늘은 이 국민성장펀드가 무엇인지 또 우리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는 차트를 통해 국민성장펀드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펀드는 정부가 AI와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에 집중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계됐습니다. 단순히 투자를 넘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자는 취지인데 핵심은 정부와 민간의 결합입니다. 정부가 정책 자금을 투입해 손실 위험을 낮춰주고 민간 금융사와 개인 투자자들이 참여해 거대한 자산 흐름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께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파격적인 세제 혜택입니다. 이번 펀드는 이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 펀드에 가입하는 개인에게 3가지의 강력한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첫째로는 강력한 소득공제입니다.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5,500만 원을 투자한다면 약 1,6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인데 연말 정산 시 상당히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울 분리과세입니다. 펀드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에 대해 5년간 9%라는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이 혜택이 얼마나 큰지 체감이 되실 겁니다. 세 번째는 손실 보전 장치입니다. 사실 투자의 가장 큰 걱정은 원금 손실인데요. 이 펀드는 정부 자금의 약 20%의 손실을 선제적으로 흡수하는 구조이며 개인 투자자의 안정성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런 정부의 드라이브에 가장 먼저 깃발을 든 것이 바로 우리금융그룹입니다. 우리금융은 금융권 최초로 국민성장 매칭펀드 조성을 발표한 것인데요. 총 2천억 원 규모로 출발하는 이 펀드는 외부 투자 유치 없이 진행됩니다. 우리은행과 우리금융캐피탈, 우리투자증권, 이 우리금융계열사들이 전액 출자했습니다. 금융권 1호라는 상징성도 크지만 실질적인 운용 방식도 매우 공격적입니다. 우리금융은 앞으로 5년간 총 10조 원을 국민성장펀드에 투입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기업을 발굴할 것이라 말했는데요. 특히 우리자산운용이 직접 모펀드 운용사 모집에 참여하는 등 그룹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금융권의 발빠른 실행력이 만나면서 자본시장에는 새로운 활력이 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민성장펀드가 우리 기업들에겐 성장의 발판이 되고 국민들에겐 자산 형성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뉴스였습니다. 네, 국민성장펀드와 관련된 내용 함께 알아봤습니다. 소득공제 40%의 분리과세 혜택, 또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먼저 떠안는 구조까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조건들이 눈에 띄는데요. 우리금융을 시작으로 금융권의 참여가 본격화된 만큼 절세와 수익을 동시에 노리는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겨울철에만 맛볼 수 있는 이 빙어. 오늘 가져온 소식은 차가운 얼음 위에서 짜릿한 손맛을 느끼고 맛있는 빙어 요리까지 맛볼 수 있는 겨울축제의 꽃, 바로 안성 동막골 빙어축제입니다. 생선은 원래 그냥 사 먹기보다는 직접 잡아 먹을 때 더 맛있는 법입니다. 축제의 별미인 바로 먹거리 장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빙어축제에 대해 같이 알아보시죠. 네, 올해 안성 동막골 빙어축제는 2026년 1월 17일부터 2월 15일까지 진행한다고 합니다. 강해현 저수지에서 열리는데요. 이 저수지는 촬영 산맥에 맑은 물이 흐르는 1급수의 청정지역으로 손꼽힌다고 합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브레이크 타임에는 얼음 위에서 내려와야 해서 개인 텐트나 취사, 난로 사용은 금지됩니다. 입장료는 14세 이상 성인은 1인당 10,000원, 4세에서 13세 아동은 5,000원, 4세 이하 영유아와 80세 이상 어르신은 무료라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빙어 축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기 전에 낚시 준비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야외인이 따뜻한 방한복 준비해 주시고요. 장갑과 방수장화 혹은 부츠, 그리고 핫팩은 꼭 잊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낚싯대와 미끼, 채비 같은 낚시 도구도 필요하겠죠. 접이식 의자나 빙어를 담을 아이스박스 통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제의 메인은 빙어 낚시죠. 직접 빙어를 낚는 속맛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줄 텐데요. 아이들을 위한 어린이 뜰채잡이 코너가 따로 있어 온 연령대가 빙어 낚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깜빡하고 낚시 용품을 안 챙겨왔다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임시 운영 장소에 가면 다양한 낚시 용품과 핫팩이 판매된다고 하네요. 의자 대여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낚시만 하면 심심하죠? 낚시장 바로 옆에 썰매장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마시멜로 굽기와 달고나 체험, 그리고 뜰채 빙어 잡기 체험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푸드코트입니다. 직접 잡은 빙어를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이곳에선 잡은 빙어를 직접 먹을 수 있게 튀겨주신다고도 합니다. 내가 잡은 빙어를 튀기면 원가격 12,000원에서 5,000원에 먹을 수 있다고 하네요. 이 외에도 겨울철에 먹으면 더 맛있는 음식이 판매된다고 하니까 꼭 찾아가시는 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빙어도 잡고 재미있는 썰매도 타고 마지막으로 맛있는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겨울철 안성 동막골 빙어축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주는 경기도 근교인 안성 동막골 빙어축제에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부자가 되고 싶은 아나운서들이 모여 주식 이야기, 경제 이야기 나눠보는 돈의 맛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마감한 국내 증시 상황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고소영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목요일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대체로 빨간장이었습니다. 코스피는 400선 돌파에 이어 5,500선을 넘어서며 장중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스닥은 전일 대비 1% 올라 1,125선에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인 HBM4를 문제없이 납품하고 있다고 밝힌 후 급등한 만큼 국내 반도체 대형주도 상승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마감 시황 자세히 알아보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거래 대비 3.13% 상승한 5,522선에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개인 홀로 44억 원 넘게 8차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모두 4차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황 함께 알아보시죠. 코스닥 전거래 대비 1% 올라주면서 1,125선의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기관과 개인이 매도하는 가운데 외국인만 홀로 1,055억 원 순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오늘 장은 현대차를 제외하고 빨간 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 2% 급등하며 17만 전자로 올라섰습니다. 정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가 17만 원 선을 넘어선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같은 시각 SK하이닉스는 3.26% 급등하며 88만 8천 원에 마감했습니다. 양사 모두 어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반도체 전시회인 세미콘 코리아 2026에서 HBM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 기대감에 올라탄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관련주들인 삼성전자와 SK스퀘어 등 일제히 강세를 보였고 2차 전지 대장주인 LG에너지솔루션도 5% 가까이 오르며 힘을 보탰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죠. 코스닥은 코오롱 티슈진과 HLB 제외하고 모두 빨간색을 켜줬는데요. 알테오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 안팎으로 상승했고 2차 전지 관련주인 에코프롬비엠과 삼천당제약은 각각 3.5%, 2.16% 강세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코스피가 사상 첫 5,500선을 돌파한 하루였습니다. 앞으로 코스피의 행진은 어디까지 갈지가 주목되고 있는 하루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우리 국내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 또한 반도체 중심의 주도주 상승세로 양대 지수가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특히나 장 초반에 관망세를 보이고 있던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개인의 매도 물량을 사들이면서 지수 견인에 나섰습니다. 이 자금 유입은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위주로 들어왔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매수세가 쏠리는 주도주 장세가 연출이 되면서 코스피가 3% 넘게 급등을 하며 단숨에 5,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역시나 시총 상위 종목들이 고르게 오르면서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지수가 단기간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도 섹터의 차익 실현 매물 출회, 또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주목받았는지도 알아봐야겠죠. 먼저 이라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이 주목받았나요? 네, 첫 번째 특징주는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주가가 오늘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리온은 장 초반에 14만 3,4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최고가를 나타냈습니다. 네, 주가 강세는 오리온이 주당 배당금을 40%로 늘리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대폭 강화한 데 따른 건데요. 오리온그룹은 전날 이사회를 열어 사업회가 오리온과 지주사 오리온홀딩스의 현금 배당을 의결했습니다. 오리온은 주당 배당금을 지난해 2,500원에서 40% 늘린 3,500원으로 결정했고요. 이에 따른 총 배당금은 1,384억 원입니다. 오리온홀딩스는 주당 배당금을 작년 800원에서 37% 증가한 1,100원으로 확정, 총 배당금은 662억 원으로 시가 배당률은 시중 금리보다 높은 5% 수준입니다. 오리온은 글로벌 사업 성장에 힘입어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 3조 3,324억 원과 영업이익 5,5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주주 가치를 높이고 성장과 환원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오리온 차트 함께 보겠습니다. 네, 장 초반 13만 5천 원으로 시작해 장중 14만 3,400원을 터치하고 전날보다 5.51% 오른 13만 7,8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리온이었습니다. 네, 오리온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파격적인 배당 인상 소식에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한 주주 환원 정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평가받는지 아주 잘 보여준 사례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다음 특징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징주 빠질 수 없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17만 전자라는 고지를 밟았습니다. 오늘 장중에 17만 9천 원대까지 오르면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스포츠카를 타고 주주들을 구조하러 온다는 내용의 AI 생성 이미지가 확산되는 등 투자자들의 개선된 심리가 시장에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번 급등의 배경 역시나 미국발 AI 반도체 훈풍이겠죠. 미국 데이터 센터 기업인 버티브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마이크론은 올해 생산할 HBM 물량이 모두 매진됐다라고 밝히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이크론 측에서는 이러한 HBM 시장 규모가 28년도까지 1,000억 달러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이 삼성전자의 HBM 공급 확대 기대감으로 이어지면서 강한 매수세를 유입시켰습니다. 증권가에서는 17만 원 선 안착 이후 20만 원 돌파 가능성까지 제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5만 원 선까지 내려갔었던 삼성전자였는데요. 계속해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면서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정규장에서는 17만 8,600원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넥스트레이드에서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러한 상승세가 어디까지 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특징주도 함께 만나봐야겠죠. 김정은 아나운서, 어떤 내용일까요? 네, 다음 특징주는 오리엔트 전공입니다. 오리엔트 전공이 계열사인 오리엔트 바이오의 지분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52억 원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여기에 제3배정의 유상증자를 통해 신규 자금 유입이 이뤄지면서 이 계열 내 자금 재배치 또 사업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을 상승으로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리엔트 전공은 자동차 부품 제조를 주력으로 하고 있으며 확보된 자금은 신규 사업 투자 유치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오늘 오리엔트 전공 차트 살펴보시면 시초가 2,325원에서 장중 고점인 2,995원으로 종가 형성했습니다. 28.1% 상승하며 거래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리엔트 전공 특징주였습니다. 네, 오리엔트 전공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 오리엔트 바이오 지분을 전량 매각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장 초반에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요. 그룹 내 자금 재배치와 신규 투자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즉각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투심이 몰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오리엔트 전공, 이재명 대통령 정치 테마주로 언급이 많이 됐었었죠. 그동안 계속되는 하락세에 속상해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소식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특징주 한번 만나보시죠. 이라연 아나운서 어떤 종목일까요? 네, 다음 특징주는 바로 경동나비엔입니다. 경동나비엔이 지난해 연매출이 1조 5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2025년 연결 기준 1조 5,023억 원, 영업이익 1,44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대비 매출은 11%, 영업이익은 8.7% 각각 증가했습니다. 경동나비엔의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미국발 관세 여파에도 기업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증명합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관세 부과 가능성에 의한 선주문 영향으로 제품 공급이 앞당겨지면서 분기별 실적 변동성이 확대됐습니다. 네, 자사의 하이브리드 온수기, 나비엔 HVAC 등 시스템 등 전기와 가스를 동시에 활용하는 기술과 상업용 보일러 및 수처리 시스템 등 북미 생활 환경에 최적화된 제품을 전시했습니다. 오늘 경동나비엔 차트 함께 보시죠. 네, 전일 62,200원에 마감한 경동나비엔 장시장 65,000원으로 출발해 장중고가 69,900원을 형성했습니다. 종가는 69,000원을 형성하며 거래를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경동나비엔이었습니다. 네, 경동나비엔 함께 알아봤습니다. 대외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실적 우상향 추세를 지켜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의 흐름도 주목해봐야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특징주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반도체주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소부장단도 굉장히 오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가장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인 건 바로 레이저셀인데요. 삼성전자의 HBM4 양산 소식에 따른 수혜 기대감으로 오늘 주가 29% 넘게 급등했습니다. 이 회사가 보유한 면 레이저, LSR 기술이 칩렛과 HBM 등 고집적 패키징 공정의 수율을 개선할 핵심 기술로 부각됐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서 한미 반도체 역시 9%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커지고 HBM4의 전환이 빨라지면서 주력 장비인 TC 본더의 독점적인 지위가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한미반도체,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후공정 전문기업인 테크엘이 데이터 센터 확충에 따른 패키징 수요 증가로 6%대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ENF 테크놀로지와 파도도 동반 상승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에서 시작된 반도체 업종의 온기가 소부장단으로 고르게 퍼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미국발 훈풍에 HBM 기술 경쟁력이 부각되면서 반도체 섹터 전체가 강하게 동조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장주와 함께 뛰는 소부장 종목들의 옥석 가리기 한번 펼쳐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주목받았던 특징주들 함께 만나봤는데요. 저희가 전해드리는 내용 참고하셔서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마켓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시연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스마트폰 새로 사려고 보면 AI 폰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보이시죠? 예전에는 인터넷이 연결되어야만 돌아가던 AI가 이제는 기기 그 자체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2026 마켓 핫 키워드는 바로 온디바이스 AI, 그리고 이 거대한 AI가 돌아가게 만드는 숨은 주인공, 전력 인프라입니다. 첫 번째는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쉽게 말해 클라우드 연결 없이 내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 스스로 연산하는 기술인데요. 삼성과 애플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이 침체된 기기 시장을 살리기 위해 AI를 강제 교체 카드로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보안과 속도 때문에라도 AI 칩이 없는 기기는 도태되는 시대가 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볼 건 완성품 업체만이 아닙니다. 이 복잡한 연산을 좁은 기기 안에서 해내기 위한 저전력 아날로그 반도체와 고대역폭 메모리가 진짜 주인공인데요. 최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기업들의 재고가 바닥나고 주문이 폭주하는 이유, 바로 이 온디바이스 혁명 때문입니다. 자, AI가 기기에 들어오고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전기입니다. AI는 전기를 먹고 자란다 라는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시장이 화제인 이유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전력망은 너무 낡았습니다. AI라는 고성능 엔진은 들어왔는데 기름을 공급할 호스가 낡아터지기 일보 직전인 셈인 건데요. 그래서 지금 변압기와 전선 수요가 10년치 슈퍼사이클에 진입했습니다. 이미 국내 전력기기 3사의 수주 잔고는 3년치가 꽉 찼습니다. 전년에 원재료인 구기 가격이 파운드당 $5를 돌파하며 신고가를 쓰는 것도 우연이 아닌데요. AI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는 한 전력 인프라와 구리는 제2의 반도체 대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6 투자의 승패는 AI가 어디에 담기는가, 그리고 그 AI를 무엇으로 돌리는가, 이 두 가지 흐름을 잡느냐에 달렸습니다. 변동성이 흔들리기보다 실적이 확실하게 찍히는 인프라와 핵심 반도체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켓 트렌드였습니다. 네, AI 기술이 일상 기기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를 뒷받침한 하드웨어, 또 전력 인프라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온디바이스 AI라는 새로운 흐름과 전력망 교체라는 구조적인 변화가 맞물려 있는 만큼 관련 산업의 실적 성장세를 계속해서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이슈들을 알아보는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김정은 아나운서가 알려주시죠. 네, 오늘 제가 소개할 기업은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역사이자 전 세계 K-팝 열풍을 처음으로 알린 기업, 바로 SM 엔터테인먼트입니다. H.O.T부터 지금의 에스파와 라이즈까지 우리 삶에서 SM의 음악이 없었던 적이 있었을까요? 1995년에 설립된 SM은 단순히 가수를 배출하는 기획사를 넘어 컬처 테크놀로지, 즉 CT라는 개념을 도입해 한국의 연예 사업을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탈바꿈한 주인공입니다. 보아를 통해 일본 시장을, 또 동방신기를 통해 아시아 전체를 매료시키며 이 K-팝이라는 장르를 전 세계에 각인시켰는데요. 현재 SM은 큰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바로 SM30 시대가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 핵심은 과거 1인 프로듀싱 체제에서 벗어나 5개의 독립된 제작센터가 동시에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멀티 프로듀싱 시스템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앨범 판매 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콘텐츠의 질을 높였습니다. 또한 카카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플랫폼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으며 북미와 동남아 현지에서 직접 아티스트를 제작하는 등 글로벌 현지화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2일 발표된 리포트에 따르면 SM은 2025년 4분기 매출액 3,190억 원, 영업이익 546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매우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62.2%나 성장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음악을 파는 기업을 넘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안착했음을 의미합니다. 네, 또한 이번 실적의 핵심은 MD 및 라이선싱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입니다. 에스파와 신인그룹 등 콜라보레이션, 로열티, 그리고 시즌즈 그린팅, 판매 호조 등에 힘입어 MD 매출이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한 것인데요. 또한 디어유와 SM, CNC 등 주요 연결 자회사들이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연결 실적 전반이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요? 2026년 SM의 매출은 1조 3,275억 원, 영업이익 약 1,946억 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 근거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균형 잡힌 IP 포트폴리오입니다. 엑소와 NCT 드림즈, 에스파와 같은 레전드 메가 IP의 안정적인 활동 위에 라이즈와 NCT 위시 등 신인 IP들의 성장이 가파르게 더해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신인 발굴입니다. 영국 현지 보이그룹인 디어 앨리스의 본격적인 활동과 하반에 예정된 신인 보잉그룹 데뷔, 그리고 본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M&A 성과가 주요 2026년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렇듯 현재 SM의 주가는 경쟁사 대비 낮은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고 있어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SM은 K-팝의 틀을 마련한 역사를 넘어 정교한 IP 수익화 전략과 끊임없는 신인 발굴을 통해 미래형 엔터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문화를 확장해 나가는 SM의 행보를 눈여겨보시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기업로그였습니다. 네, SM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SM은 단순한 기업을 넘어서 이 강력한 IP를 활용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스파와 라이즈 등 탄탄한 아티스트 라인업에 대해서 영국 현지화 그룹 데뷔까지 예정된 만큼 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알찬 내용들이 있을지 유예빈 아나운서와 알아보시죠. 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입니다. 최근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알아둬야 할 정보들이 참 많은데요. 그중 고용 지표도 꼭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26년 1월 미국 고용 지표는 예상보다 양호하게 발표됐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노동시장에 대한 우려를 일부 완화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특히 비농가 고용은 13만 명 이상 오르며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실업률은 4.4%에서 4.3% 하락했고요. 시간당 임금은 0.4% 상승하며 견조한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다만 분야가 조금 아쉽습니다. 사회복지나 헬스케어 부분에 편중됐고요. 연방정부나 금융 부분에서는 감소가 나타나는 등 이렇게 질적 측면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차트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농가 부분의 신규 고용과 실업률인데요. 먼저 2025년 신규 고용은 무려 13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였던 6만 명을 크게 상회한 결과인데요. 전월 대비 4만 8천 명보다도 크게 개선된 수치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은 전월 4.4%에서 4.3% 소폭 하락하며 기준치를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고용의 질적인 측면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헬스케어나 교육 부분에서는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전문 서비스와 건설에서도 긍정적인 부분이 보였지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업종 중심의 증가에 가깝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고용지수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연간 벤치마크 수정인데요. 미국 노동통계국은 2014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1년 동안 기존에 발표했던 일자리 수를 89.8만 건으로 축소했습니다. 이는 2009년에 있었던 금융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하향 조정인데요. 보시는 두 그림을 비교해 보시면 벤치마크 수정 전에는 2025년 기준으로 4만 9천 명이었으나 벤치마크 수정 후에는 25년 기준으로 1만 5천 명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2024년도 마찬가지로 월 평균 증가폭이 16만 명에서 13만 명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즉 최근 1, 2년간 고용 흐름이 생각보다 훨씬 약했다는 의미인데요. 이렇게 분명 단기 고용률 반등은 확인됐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흐름이 약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금리 인하가 어떻게 변할지 그리고 또 고용 지표가 어떻게 흐름을 이어갈지 함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고용 지표였습니다.
네, 알쓸정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1월 신규 고용이 13만 명을 기록하면서 시장에 놀라움을 안겨줬죠. 하지만 동시에 지난 1년간의 고용 수치가 대폭 하향 조정되면서 이 노동시장의 기초체력이 생각보다 약했다는 사실도 함께 드러났는데요. 당장의 숫자보다는 추세적인 흐름을 냉정하게 지켜봐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은 증권사에서 발간한 투자 리포트를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투자 리포트 시간입니다. 나연 아나운서, 오늘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은 콘텐츠 IP 기반 애니메이션 사업 SAMG 엔터 투자 리포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움증권 리포트인데요. 먼저 어떤 기업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SAMG 엔터는 캐치티니핑, 메탈카드봇 등 자체 IP를 기반으로 애니메이션 제작과 MD 사업을 용이하는 기업입니다. 2023년과 2024년 적자를 기록하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증권가는 2025년을 흑자 전환의 원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실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4분기 매출은 484억 원, 영업이익은 11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6%, 영업이익은 29.8%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기대치 99억 원을 상회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는데요. 키움증권은 고정비 이상 매출 구간 진입에 따른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간 흐름을 보면 2024년은 영업이익 61억 원 적자, 순이익 194억 원 적자를 기록했지만 2025년 영업이익 226억 원으로 흑자 전환, 2026년은 324억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즉 단순한 실적 반등이 아니라 이익 구조가 본격적으로 개선되는 구간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성장 동력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해외 매출 확대입니다. 4분기에 해외 매출이 약 100억 원 발생하며 실적 개선에 기여했고요.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메탈카드봇이 성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화 모멘텀입니다. 2026년도 3분기 티니핑 차기 영화 개봉이 예정돼 있으며 하반기 실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다음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고객층 확장 전략입니다. 성수 더 티니핑 매장 방문 고객 중 20대 비중이 무려 20.6%로 나타났는데요. 네, 기존 아동 중심 IP에서 10대, 20대까지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매출 증가가 아니라 IP 수명 연장 가능성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재무 구조도 개선 흐름입니다. 부채 비율은 2024년 216.3%에서 2025년 49.6%, 2026년 38.4%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영업 현금 흐름 역시 2024년 328억 원, 2025년 325억 원으로 추정되며 현금 창출력 개선이 예상됩니다. 네, 이제 밸류에이션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예상 PER은 12.7배, 2026년은 12.6배 수준입니다. 네, 2026년 예상 ROE는 29.8%로 예상됐습니다. 네, 키움증권은 실적 정상화와 성장 스토리가 확인될 경우 멀티플 재평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증권사의 핵심 결론입니다. 네, SAMG 엔터는 4분기 실적을 통해 이익 구조 개선 가능성을 확인했고 2025년 흑자 전환, 그리고 2026년 추가 성장 전망까지 제시되면서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제시된 수치는 모두 증권사 추정치 기준이며 해외 매출 확대 속도와 영화 흥행 성과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IP 콘텐츠 기업 SAMG 엔터 이익 구조 전환의 초입에서 시장 관심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투자 리포트였습니다. 네, SAMG 엔터에 대해서 함께 리포트 알아봤습니다. SAMG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길었던 적자의 고리를 끊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 비용 통제와 매출 성장이 맞물리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2025년이 흑자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는 증권가의 전망이 과연 현실이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방송 마칠 시간이 벌써 다가왔는데요. 오늘 우리 코스피 5,500선 돌파라는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가 이 특별한 퍼포먼스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한번 해볼까요? 네. 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 5,500피 달성 축하합니다. 네, 이렇게 5,500피라는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기쁜 오늘 하루의 장을 한 줄 평으로 한번 마무리해보려고 하는데요. 나윤 아나운서 어떻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네, 코스피 5,500선 안착. 네, 5,500은 고지가 아닌 출발선입니다. 네, 더욱 이 기세를 몰아서 코스피가 더 상승할 그날까지 투자자분들 모두 힘내세요! 네, 우리 투자자분들을 향해서 아주 사랑의 하트까지 발사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은 아나운서는 어떻게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네, 코스피가 1956년 처음 개장 이후로 유례없는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역사가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역사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 코스피인데요. 정말 이 기세가 쭉쭉 올라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코스피 어디까지? 하늘까지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코스피 정말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요즘입니다. 사실은 설 연휴를 앞두고는 우리 수급 주체들이 불분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하지만 이런 명절을 앞두고도 오르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급 동향이 굉장히 큰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정말 긍정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아쉬웠던 점은 개인의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 많았다라는 점이지만 그래도 그 물량들을 외국인과 기관 모두 받아내면서 4조 원 가까운 이런 매도와 매수가 이어지는 하루였습니다. 다만 여기에 이어서 오늘 코스닥에 조금은 불안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었는데요. 이 코스닥에서 1,000원 미만의 동전주를 상장 폐지 대상으로 편입을 하겠다라는 조항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전주들의 움직임, 상장 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을 해보실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장에서도 저희가 더 알차고 또 유용한 정보들 함께 모아올 테니까요.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투자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